누님, 홍주 찾았어요. 어? 홍주를 찾았다고? 그게 정말이야? 어딨는데? 우리 홍주 어딨는데? 그게 누님, 일단 지금 바로 나와요.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어느 평범한 오후 느닷없이 30년 전 헤어진 딸을 찾았다는 소식에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더군요. 수십 년을 오매불망 눈물로 그리던 내 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서둘러 채비를 하고 내려갔더니 고향 동생이 내려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홍주를 어떻게 찾았는데? 제가 누님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지. 그동안 홍주 찾고 있었어요. 제 정보통 믿어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연천에서 군 생활할 때 알게 된 놈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놈이랑 연락이 된 거예요. 사람 찾는 일을 하고 있다길래 혹시나 해서 홍주 부탁해놨죠. 아유 그랬어? 고마워서 어쩌면 좋아. 그래서 우리 홍주는 어디 있는데? 그게 여기 있더라고요. 누님 계시는 대전에. 응? 홍주가 대전에 있단 말이야?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문경에서 했기에 딸이 그 근처 어디쯤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대전에서 살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이죠. 살다가 마주친 적이 있는데 내가 설마 내 새끼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지나쳤을까 싶어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이 본능적으로 제 엄마 찾겠다고 온 게 아닌가, 아니면 하늘이 황당하게 헤어진 우리 두 모녀를 가엾게 여겨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왜 말 안 해줘? 사람 애타게. 일단 가서 보시죠.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찾았다는 소식만 듣고 어디 있는지만 아니까요. 얼마 안 걸려요. 기다려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고향 동생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곧 딸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30년 전 논팽이를 만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했었어요.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별이고 다리고 다 따질 것처럼 굴어 21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죠. 전 원래 서울로 가서 깍쟁이 아가씨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고향에 볼 일이 있어 오게 된 남편한테 코 끄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지독한 시집살이도 겪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딴 사람처럼 변해버린 남편이나 고약한 시어머니에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내가 외박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외박했냐? 집에 들어왔잖아. 새벽 5시야. 이게 외박이랑 뭐가 달라? 야, 이춘태, 너 이러려고 결혼했냐? 너네 엄마 집안일 거들게 하고 애나 보고 있을 사람 필요해서? 아이씨, 이게 하늘 같은 서방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뭐? 야? 이게 진짜 맞아 되지려고. 치게? 도박에 외박에 사기에 이제는 폭력까지? 그래, 어디 한번 쳐봐라. 나는 뭐 손이 없냐? 뭐가 없냐? 네가 치면 뭐 나는 가만히 있고 죽어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 아유, 조신하게 살림이 날 줄 알았더니 무슨 여자가 저렇게 드세. 야, 너 자꾸 나한테 사기 그러는데 나는 뭐 그런 생각 안 드는 줄 아냐? 뭐? 꽃꽂이? 제 취미는 꽃꽂이예요. 하더니 꽃꽂이는 개뿔. 어디 집에 꽃 한 송이 둔 적 있냐? 어이가 없네. 야, 네가 나한테 취미생활 즐길 시간이나 줬냐? 꽃다발 하나 사준 적이나 있냐고. 지 엄마 눈치 보면서 집 마누라한테 꽃 한 송이 선물할 배짱도 용기도 없는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라. 너가 능력이 없어서 네 마누라 취미생활도 못 즐기게 할 거면. 뭐? 이게... 그렇게 싸우다 보면 그 이른 새벽에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희 부부 방문을 열어젖히곤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하루하루가 불행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제가 버텨야 했던 건 내 딸 때문이었어요. 손주고 손녀고 자기 집안 핏줄은 또 귀하게 여기는 시부모님 때문에 애를 데리고 이혼할 수도 없었고요.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행여 내가 자기 소녀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할까봐 귀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면서 제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죠. 어머, 춘태씨, 저 여자 아직도 안 나갔어? 내가 나가라고 해도 저놈의 징글징글한 오순자 절대 안 나간다. 나도 지겨워 죽겠어. 야, 너 왜 계속 여기 있냐? 여기 있으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제 우리 현정이랑 살 거니까 넌 제발 좀 인생에서 꺼져줘라, 어? 내가 왜 나가? 나 법적으로 당신 와이프야. 지금 당신 이러는 거 당신이랑 저 여자한테 뭐가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 사람 전부 깜빵에 집어넣을 거야. 아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그래, 네 뜻대로 어디 해봐라. 간통으로 집어넣는 게 뭐 쉬운 줄 아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 역시 돈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요. 그저 남편만 믿고 집안에만 있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밤낮 없이 집안일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저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밉보이게 된 건지, 제 결혼 생활이 대체 어디서부터 엉망이 되어버렸는지를요. 개차반이었던 남편과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저 속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때 저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딸도 보이지 않았어요. 살던 마을 근처에 강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강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다던지 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 차를 바라보고 속력을 가늠하고 있었죠. 이러다 죽겠구나 싶던 차에 친정엄마가 저를 보러 왔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홍주 데리고 와야 돼, 홍주. 이거사. 지금 홍주가 문제야? 홍주야 그 집 자식이니 어떻게든 키워주겠지. 네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네 꼴이 어떤 줄 알기나 해? 너 지금 산송장이야, 산송장. 내가 너 그러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이거사. 왜? 가자. 엄마랑 가자. 지금도 그때 딸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것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머리카락이 다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한다고 두고두고 후회하고 살았던 세월이에요. 엄마 손에 끌려가서 살다 정신을 좀 차린 뒤 딸을 보러 간 적도 있습니다. 시댁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새댁이 있는데 그 집에 물어 딸이 입학한 학교를 알아냈거든요. 지금이야 저학년은 엄마들이 등하교를 같이 시킨다지만 그때는 애들끼리만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친구와 함께 나오는 아이를 만나 눈물의 상봉을 할 수 있었죠. 홍주야, 엄마야, 우리 홍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 그래, 엄마 알아보겠지? 잘 지냈어? 어디 아픈 곳은 없었어? 응, 근데 엄마 어디 갔었어? 할머니가 엄마가 나 버리고 갔다고 했는데. 뭐? 아니야. 엄마가 너를 왜 버려?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 사정이 있었어. 엄마가 급하게 가는 바람에 우리 홍주를 데리고 못 갔어. 엄마가 홍주 데리러 온 거야. 엄마랑 가자. 엄마랑 엄마 집에 가서 살자. 하지만 딸의 태도는 좀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없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겠어요. 거기다 저와 달리 딸에 대한 대접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집안 핏줄은 귀한 줄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망설이는 딸에게
엄마랑 같이 외갓집에 가서 살자고 설득하자 딸은 그제야 알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집에 가서 이것저것 챙겨와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한시가 급한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애착 인형과 물건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 사주겠다고 했지만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럼 홍주야, 가방에 그것만 챙겨서 빨리 나와. 엄마가 집 근처에서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야 돼. 알았지? 응, 빨리 올게. 딸은 씩씩하게 제 곁에서 멀어졌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딸이 나오지 않아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딸이 아니라 전 남편이었어요.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너 이거 납치야. 그건 알고 있냐? 내가 내 딸 데리고 나간다는데 그게 왜 납치야? 홍준 어딨어? 빨리 홍준 내놔. 홍주 내 딸이야. 내 핏줄이고 이씨 자식이라고. 오씨 자식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홍주 데리고 가서 어쩔 건데? 뭐 네가 학원을 보내줄 수 있냐? 새 옷이라도 사입힐 수 있냐? 너도 네 집안도 능력 없는 건 매한 가지면서 무턱대고 애 데려가서 뭐 하려고? 아휴,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머리는 장식이냐? 네가 진짜 홍주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여간, 엄마라는 여자가 저렇게 생각이 짧아서야. 에휴. 남편은 제 처제를 비웃으며 딸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앞에서 다시 딸을 뺏길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딸을 전학시키고 어머님이 등하교를 직접 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잠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능력부터 키우자. 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능력부터 갖추자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장사를 내 한 푼 두 푼 모아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이 만든 결과였어요. 살다가 운 좋게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던 마음씨 좋고 능력 있는 호르비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제 삶은 전보다 여유 있고 편해졌는데 마음 한켠엔 항상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내 딸이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나를 천하의 몹쓸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러다 우연히 힘들게 살던 고향 동생을 제 남편 회사에 취직시켜준 게 인연이 되어 그 뒤로 제 딸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있었죠. 간절히 바라면 안 되는 게 없다더니 정말로 제게도 해뜰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향 동생이 차를 몰고 간 곳에서 저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야, 여기는 왜 온 거야? 누님, 일단 내려보세요. 아니, 왜 병원으로 온 거냐고. 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향 동생을 보았고 그제야 고향 동생의 다소 착잡해 보이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죠. 고향 동생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공주, 아프대요. 아프다니. 어디가? 어떻게? 위암이래. 엊그제 수술해서 병원에 있다더라고요. 뭐? 아니, 애가 나이가 몇인데 암이야? 대체 왜? 뭐 암이 나이를 가려요? 나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생이 후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알아보니 그 지독한 시집살이에 하던 미용실마저 뺏기고 아프다고 이혼당했다고. 참 오랜만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지독한 시집살이라는 말에 제 과거가 떠오르면서 이래서 팔자도둑은 못하나 싶어 기도 막혔고요.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 내 딸도 그렇게 살게 됐나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고향 동생 차에서 오열을 했죠. 아유, 누님, 그렇게 울다 들어가면 그 홍조 어떻게 보려고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된 모양이더라고요. 조기에 발견했대. 어쨌든 암은 암이잖아. 세상에 젊은 애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 대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에 취직해 차근차근 미용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 저를 밀고 들어온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뒤로는 딸에게 좀 박하게 굴었던 모양이에요. 대학은 보냈겠거니 했는데 대학도 가지 못했고 미용실에서 만난 손님과 결혼해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젊어서 모은 돈으로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냈는데 시무란 사람이 자기가 가게일을 거들어 주겠다고 그 나이에 미용학원까지 다녔었나 봐요. 미용 자격증까지 따서 딸 미용실에서 원장 노릇을 하며 집주인 행세를 했고 딸이 아이를 갖자 집에 가서 쉬라며 가게를 집어삼킨 것이었죠. 그래서 아이는 나한테? 아니요. 8개월 만에 유산이 돼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암인 걸 알게 됐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항암 치료만 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이 엄청 힘들잖아요. 뭐? 그렇게 이혼을 당한 거지. 우리 용주 불쌍해서 어떡해. 얼른 들어가 봐요.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엄마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울다 지친 저는 고향 친구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은 유긴병실에서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앉아있더라고요. 홍주야. 네? 누구? 홍주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자 딸은 처음에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제가 떠올랐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엄마? 엄마야? 홍주야? 엄마? 조용했던 병실이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고 놀라 웅성대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모녀는 눈물에 제외를 했습니다. 품 안에 들어온 딸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어요. 등에도 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팔뚝에도 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맞나 볼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있던 그때 내 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어떻게 된 거야? 내 새끼 왜 여기 있어? 왜 아프고 그래?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아유 미쳐. 내가 정말 미쳐.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들은 딸의 사연은 과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 기가 막히면서도 제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수술은 잘 됐대. 걱정하지 마.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렇게라도 이혼해서 참 다행이다 싶어. 다행은 무슨 다행? 그것들 내가 가만 안 둬. 홍주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들 아주 인생 족치게 만들 거야. 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저는 그때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되찾은 딸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복수. 그 파렴치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딸의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딸의 전 시어머니란 사람은 여전히 딸이 시작했던 그곳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그 건물이라면 내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일단 복수를 하려거든 갑 중에 갑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 그 건물 내가 살게. 어?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게 되겠어? 안 판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주랑 내 지인이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 이 바닥 좁잖아. 내가 어떻게든 웃돈을 주고서라도 준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쪽이면 투자 가치도 있고. 여보. 뭘 또 그렇게 감격스러운 표정을 하시나? 고생해 살면서 내 자식까지 키워준 당신한테 내가 그 정도도 못해줄까봐?
미안해. 내가 당신 딸 찾아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찾을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바쁘고 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다 아는데. 남편도 제가 놓고 온 딸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딸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을 알고 한 번씩 묻곤 했지만 제가 가슴 아파하니 더는 묻지 않았었죠. 제 딸의 복수에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내가 할 일은 없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해볼게. 말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경서가. 아니야, 진짜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하고 싶어. 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나 어떻게 키운지 아는데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 자식이 부모한테 무슨 보답이야? 적어도 엄마 한 푸는데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봐야지. 좋은 사랑과 재혼에 그 아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면서 살았던 그 세월을 그제야 보상받나 싶었습니다. 뭘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두 남자가 제 편이 되어준다고 하니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여자가 한다는 미용실로 갔어요. 한가할 시간도 아닌데 그 여자는 오징어를 뜯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뭐 하시게? 네, 좀 다듬으려고요. 아, 저기 앉으세요. 어째 처음 본 분 같은데. 예, 지나가다가 급하게 머리 정돈 날 일이 있어 들렀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내가 이 근방에서 머리 제일 잘하거든요. 듣자하니 원래는 젊은 여자 사장님이 하던 곳이라던데. 아유, 그분 소식이 너무 늦으시네. 걔가 우리 전 며느리. 내가 여기 맡아 한 지 좀 됐는데 1년쯤 됐을 거예요. 아, 앉아보세요. 어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피부가 참 좋으시네. 내년에 환갑이에요. 정말요. 나랑 동갑이네. 사모님,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분 같네. 뭐 하세요? 젊어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장에서도 일해보고 식당에서도 일 좀 하고. 요즘에 좀 살만해져서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셨나 보다. 지금도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다듬기만 하시게 파마나 염색은 내가 빠마 기가 막히게 잘 말아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듬기만 할게요. 그래요. 그럼. 그 여자는 저희 또래 여자들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해서 그런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쓸데없는 걸 묻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넌지시 전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말도 말라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그러더군요. 애가 결혼하기 전부터 좀 싹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결혼 반대를 엄청 했거든. 아니, 근데 그 젊은 애들 눈 맞은 거 뭐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기어이 결혼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대학도 못 나왔다는데 사람이 막 편견부터 생기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집이 후처들에서 계모 밑에서 살았더라고. 그 밑에 이복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은 대학까지 간 걸 보면 계모라고 구박받고 자란 게 분명했어요. 안쓰럽네요. 남의 일이니까 안쓰럽다고 치고 끝이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애를 환영하겠냐고요. 게다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지는 10마디를 해. 아주 내가 얄미워서 혼났다니까요. 네, 요즘 젊은 애들이야 할 말 다 하고 하니까요. 저는 오히려 솔직해 보이고 좋던데요. 그 사모님 며느리 안 보셨구나?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 일이면 뭐 나도 안쓰럽다, 당당해서 보기 좋다 그렇게 말하고 말지 직접 안 겪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혼을...
원래 안 맞는 애들이 결혼을 했으니 뭐 오래 갔겠어요. 여자가 남자 말을 좀 진득하게 앉아서 틀어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아유, 허구한 날 지 남편한테 잔소리만 해대니 남자가 버티겠냐고요. 사모님도 결혼해봐서 알 거 아니에요. 남자라는 건 원래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 결국 우리 아들도 못 버티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거지 뭐. 우리 아들도 잘한 거 없다지만 애초에 며느리 걔가 지 남편 마음을 잘 보살필 줄 알았으면 그렇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이혼을? 아니요. 그래도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임신이 또 잘 안 됐거든요. 애가 겨우 임신해서 여기 가게 일도 그만두고 쉬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도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8개월 만에 유산한 거 있죠? 엄마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뱃속에서 다 키운 애를 놓쳐요. 내가 진짜 그거 생각만 하면 아유. 며느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 지 속도 말이 아니었겠지만은 우리 아들 속은 오죽했겠냐고요. 걔가 아들을 가졌었거든. 자기 아들 나온다고 오벨불망 그것만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애가 없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뿐이게 아유 세상에 알고 보니 걔가 글쎄 암이라는 거예요. 어머, 암이요? 그래서 애가 유산이 된 거지.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걸 내 탓을 하는 거야.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찾아와서는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아픈 거라고요. 나를 아주 잡아먹겠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네 아픈 게 어떻게 내 탓이냐? 네 부모 유전자 받아 그런 거지 했더니만 또 지부모 욕 보이는 꼴은 싫다 이거지. 자기 조상 중엔 암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죠. 네 버리고 간 네 엄마가 암이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는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깨부수고 아유 내가 진짜 그런 애랑 우리 아들을 기가 막혀서 진짜 우리 아들이 또 은근히 효자거든. 결국 그러다가 팽당한 거지 뭐.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도 이렇게 기가 막힌데 얼마나 말로 다 못할 일을 당하고 살았을까 싶어 아찔했죠. 그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인 줄도 모르고 자랑스레 떠벌리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기필코 내 딸 인생을 망친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똑같이 박살내주겠다 다짐했죠. 딸은 회복기를 거치며 퇴원을 했습니다.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길래 남편과 상의해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요. 이 사람 딸이면 나한테도 딸인데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이 힘들게 산 모양인데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많이 안쓰럽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홍주야, 여긴 너랑 1살 차이 오빠야. 안녕하세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그날 저는 오랜만에 내 딸에게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들었죠. 그때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무래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수술하기 전에 마취하면서 잠이 들었거든. 그때 내가 안 깨고 지금 계속 꿈속에 있는 것만 같아. 그래서 불안해. 이 꿈이 깨면 어쩌나. 갑자기 꿈에서 깼는데 엄마가 사라지면 어쩌나. 홍주야,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꿈이라면 깨지 않을 꿈이고 엄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동안 함께 못한 만큼 엄마가 계속 있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생각하면 때마침 우리 모녀가 만난 게 정말 천운이었어요. 수술 후 딸은 제 극진한 간병을 받으며 차차 좋아졌거든요.
저는 간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그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둘도 없는 절친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이혼한 아들 재훈이 한번 갔다 와봤으니 급하지 않은데 우리 딸이 문제야. 딸이 지금 딱 시집가면 좋을 시기인데 적당한 짝이 안 나타나. 그래도 지내다 보면 좋은 인연 나타나지 않겠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 여기서 더 돌아가다가는 아주 숨차 죽겠어. 어디 아는 사람 없어? 혹시 순자 씨 아들은 어때? 우리 아들은 일벌레라. 결혼 생각이 없어. 내가 아들 지인 중에 좋은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볼게. 부탁 좀 할게, 순자 씨. 그 집은 아직 결혼을 못한 딸이 하나가 있는데 딸 말로는 엄청 눈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렇게 뛰어난 외모도 학벌도 아니면서 외모, 체격, 능력을 다 따지다 남자도 제대로 사귀어본 적도 없다고요. 게다가 신우짓을 어찌나 하던지 딸의 괴로운 결혼 생활에 이해할 정도는 담당했더라고요. 내 물건에 그렇게 손을 댔었어. 시어머니고 신우고 나는 알려주지도 않았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새거나 좋은 거다 싶으면 자기 아들, 자기 오빠가 산 거니 자기도 권리가 있다면서 다 가져갔었어. 빌려주면 망가져오는 일도 부지기수고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 공주야,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오빠한테 너무 신세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했잖아. 나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마침 아들의 지인 중에 그 여자의 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자랐다 보니 그런 우연도 있더라고요. 제 복수를 돕겠다던 아들은 자기 지인을 이용해 자연스레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천천히 접근했죠. 며칠 후 미용실에 가보니 그 여자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기분 좋아 보이네. 좋다 마다. 내가 순자 씨한테 말 안 했구나. 우리 딸 잘못하면 올해 날 잡게 생겼어. 남자 생겼어? 기업 연구원. 인물도 괜찮고 키도 커.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우리 딸 쫓아다니나 봐. 어머, 잘 됐네. 이러다 잘못하면 가겠는데. 정씨 좋겠어? 내가 우리 딸 시집만 보내면 이제 여한이 없어. 여사는 머리를 하는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을 하나하나 붙들고 곧 딸 시집 보내게 생겼다고 좋아했죠. 사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아들은 그 여자 딸이 좋다고 따라다닌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런 성격도 못되거니와 복수에 신중해야 한다며 그 아이 애간장을 녹이는 중이지 섣불리 그런 모습을 볼 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주자 어처구니 없어 하더군요. 내가요? 내가 그 여자를 쫓아다닌다고요? 원래 신우가 허세가 좀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뭐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예요. 허세 부릴 만큼 잘난 건 하나도 없던데 생각보다 좀 힘들더라고요. 은근히 식당이나 카페도 가리고. 걔 꼬시려면 돈 좀 써야 할 거예요. 오빠, 내가 그래도 원룸 보증금 쓰던 돈이 있는데 그거라도 줄게요. 공주야, 넌 신경 쓸 거 하나 없다니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깟 돈 몇 푼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 홍주야. 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곧 딸 시집 보낼 것 같다고 입이 걸렸던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물었죠. 정희 씨,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오늘은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그냥 좀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가 못할 이야기도 있어? 아니. 우리 딸 남자친구 말이야. 당장이라도 날짜 잡을 것처럼 굴더니 우리 딸 애를 그렇게 태우나 봐. 아니,
30 훌쩍 넘은 남녀가 만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도 하나 안 나갔더라니까. 딸이랑 그런 이야기도 해? 딸이잖아. 아들이면 좀 어렵지만 우리 딸은 나한테 별의별 얘기 다 하거든. 내가 묻기도 하지 뭐. 뭐 물어볼 이유가 있나? 손겨우 한 번 잡고 포옹 한 번 했댔나? 아니 지금 제대로 사귄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입도 안 맞춰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신중한 사람인가 보지. 정희 씨가 그랬잖아. 39인가 됐다며. 그 나이까지 초혼이면 사람이 신중해야 하지 않겠어? 아유 모르겠어. 아무리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갈 진도는 뺄 거 아니야. 몸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한 게 에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바심 들이면 될 일도 안 될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 멀쩡한 남의 아들 몸에 하자 있는 사람 취급을 해서 저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눈치가 빠른 여자가 아니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갔지만요. 그쪽은 차차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으니 이제 전 사위라는 그 몹쓸놈 복수를 해야 했어요. 아파서 유산 하나에 내팽개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자한테 들어보니 그 아들은 투자에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다니며 시드머니를 굴려가며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고 있었죠. 어머 순자씨 가방 샀어?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남편이 이번에 투자한 땅이 크게 올라서 그 기념으로. 순자씨 남편 부동산 투자도 해? 뭐 얼마나 대단한 땅이었길래 그렇게 비싼 가방을. 그러게 난 잘 몰라. 난 그쪽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젊어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혼자서 적은 돈으로도 그렇게 수익을 내더라고. 우리 남편 꿈이 나랑 크루즈 여행 가는 거잖아. 안 그래도 이제 돈 좀 모였는지 내년엔 가자고 하더라고.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들도 장가 안 갔다며. 아직 돈 될 일 많은데 그렇게 써도 돼?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때 그 여자 표정은 좀 미묘했습니다. 딸 말로는 태생이 남이 잘 사는 꼴은 못 보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져간 가방을 부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보면서 뭔가 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에도 그 여자가 덥석 미끼를 물더군요. 그동안 티백보리차나 믹스커피만 내주던 여자가 갑자기 근처 카페에서 얼음 동동 띄운 커피까지 사다 주면서요. 저기 순자씨, 내가 좀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부탁? 말만 해. 우리 사이에 어려울 일이 뭐가 있다고. 아니 있잖아. 순자씨 남편이 그 투자한다는 땅 말이야. 최근에 또 투자하겠다고 했던 그 땅, 그 정보를 나도 좀 알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글쎄. 아니, 우리 아들도 투자에 좀 관심이 많잖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순자씨 얘기했더니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 우리 아들 돈 좀 벌어야 재혼도 할 거고, 또 우리 딸 시집도 가야 하잖아. 아무리 우리 딸이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고 해도 된다지만, 그래도 혼수라도 제대로 해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순자씨도 내 마음 알지? 그 마음이야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투자 정보라는 게 이게 자칫하다간 원인이 원수가 되기 십상이라 내 사정도 좀 이해해줘.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좀 물어봐 주라. 우리 사이가 그냥 그저 그런 사이야. 다 같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설사 이익을 못 보더라도 순자씨 원망할 일이 없으니까 내 사정 좀 봐줘. 응? 그 여자는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면서 눈웃음으로 절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끼를 제대로 물었다 싶었죠. 그래서 안 달라게 하려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미끼를 던졌죠. 신도시 개발 예정지가 있다고 듣긴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데? 응? 아니, 근데 아무리 미개발 지역이라지만 여기저기 사람들이 소문 듣고 달려들어서 어지간한 투자 금액으로는 힘들 거야. 아유, 괜찮아. 우리 아들 모아둔 돈도 있고 정 안 되면 내가 이 미용실이라도 빼고 투자하면 돼. 아유, 그렇게 또 말하니 너무 부담스러워. 만약에 안 되면 그 원망 어떻게 들으려고. 정희 씨, 내가 우리 남편 하는 일 옆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되더라. 괜한 원망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오늘은 이만 가볼게. 일부러 재빨리 미용실을 나왔고 여자는 밤낮 없이 제게 문자며 전화를 해댔죠. 한 번만 좀 알려달라.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면서요. 심지어는 전사위라는 그놈까지 나한테 연락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플로라 미용실 아들인데요. 아, 정희 씨 아들? 정희 씨 아들이 무슨 일로? 저희 엄마한테 말했던 그 신도시 개발 예정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그 이야기라면 내가 좀 불편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 투자금 넣었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아니요. 실은 저도 그 신도시 이야기에 대해 들은 게 있어서요. 솔직히 저도 솔깃한 내용이라 확실히 해두고 싶어.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래도 이게 참... 부탁드릴게요. 저 투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에요. 고작 그런 이유로 난 원망할 만큼 아마추어 아니고요. 투자는 감수하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는 게 제 철칙이에요. 그 아들은 정말 끈질기게 늘어붙어 저를 설득시키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도 나중에 당당하게 할 말 있겠다 싶을 정도로 끈질겼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풀었습니다. 실제로 원래 신도시 개발 예정지였는데 내부적으로 개발 취소가 확정된 땅이었어요. 정보가 늦은 사람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전사위라는 놈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땅에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한 겁니다. 거기다 신용대출까지 받아서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여자 말을 들어보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떼부자가 될 것 같다고 좋아하더군요. 이제 그 여자에게 골칫거리는 딸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애만 태우고 이게 사귀는 건지 마는 건지 헷갈리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애가 회심의 일격처럼 그럴 바에야 헤어지자고 했는데 아들이 너무 쉽게 그러자고 하자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불고 매일같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말에 다시 받아줬다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어쩌려고? 그 정도면 되지 않아? 그저 애만 태울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어.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아픈 법이잖아. 나만 믿어. 그러더니 아들은 며칠 후 제가 그 미용실에 간다는 소식에 그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파마를 말던 손님 로트도 집어던진 채 왕이라도 납신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경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은지도 없는데. 어? 경서가 여기는 왜? 엄마 이 미용실 다녔어요? 뭐? 엄마라고? 순자씨가 경석이 엄마였어? 아니, 그럼 정희씨 딸 애간장을 태운다던 그놈이 우리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 여자는 턱이 빠질 것처럼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우연히 그곳에서 만난 것처럼 놀란 척했고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굴었어요. 아우, 나는 우리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 신중해서 진짜 결혼할 사람이면 말한다더니 괜히 엄마랑 아빠 염려할까봐 그랬지. 그래서 순자씨도 몰랐구나.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있어. 경서가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나 네 엄마
윤지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거 좀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회사 근처에 떡집이 개업했는데 이 인절미가 너무 맛있어서요. 어머머, 아유, 이걸 주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자는 은근히 손님들 눈치를 보며 으스댔습니다. 마치 나에겐 이런 사위가 있다, 내세워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이요. 아들은 계획대로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일 핑계를 대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여자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어머머머, 아유, 나 이제 걱정 하나도 없잖아. 순자씨 아들이라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느닷없이 우리 아들 장가 보내게 생겼네. 아외가 성격이 덤덤하니 말수도 별로 없어. 아는 게 없으니 남의 집 딸 그렇게 애태우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순자씨가 이야기 좀 해줘. 나이도 있는데 연애만 길어지면 뭐 하겠어. 얼른 사돈 맺어 우리 서로서로 해피하게 살면 얼마나 좋냐고. 응? 그 뒤로 여자는 또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내 생각나서 샀다며 홍삼을 사다 놓질 않나. 제가 올 때마다 남들은 믹스커피 타주면서 저한테는 카페 커피를 줬어요. 전에는 은근히 자기를 도와 손님 상대를 좀 해줬으면 하더니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속이 참 투명하게 보이는 여자였어요. 순자씨, 아들한테 이야기는 해봤어? 난 올해 안에 날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딱 잡아야 그 내년 봄이 되지 않겠어? 글쎄, 우리 집은 애 인생은 애한테 다 맡기는 편이라 이래라 저래라는 안 하거든. 아니,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게 아니라 경석이도 이제 곧 40인데 이왕이면 빨리 가정을 꾸리는 게 좋지. 자식 생각 없는 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물어봤는데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 이상으로 터치하고 싶진 않아. 애들이 2년이면 저들이 알아서 잘 만나지 않겠어? 2년도 만들어야 2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옆에서 팍팍 밀어보자, 응? 그래, 뭐 한 번 더 이야기는 해볼게. 제가 미적지근하게 굴수록 그 모녀는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이 어찌나 즐거워하던지요. 집에 온 뒤로 표정이 좋아졌는데 그 여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제 낙이었죠. 하지만 저희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상가를 매입한 후 2층에 새로운 미용실을 준비했어요. 그건 저희 부부가 딸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죠. 본격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자 예상했던 대로 여자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더니 아주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미용실이 다 후끈후끈했었어요. 정희씨,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니, 오면서 봤어? 우리 위에 한의원이었던 자리 있거든? 세상에, 거기 뭐가 들어오는 줄 알아? 미용실이래, 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크지도 않은 건물 안에 미용실 2개라니. 이거 완전히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분이 안 풀려. 어머, 아우, 세상에, 쉽지 않을 텐데. 이미 여긴 정씨가 다 잡고 있는데 개업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까? 나야 우리 또래 장사니까. 그 젊은 사람이면 또 모르지. 규모 보면 그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고객층이 겹치는 건 아니네. 아니, 그래도 같은 건물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은 좀 그렇잖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건물 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니, 도저히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황당해서 내가 연락해서 물었지. 어떻게 같은 건물에 미용실이 있는데 또 미용실을 허가해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어떻게 보면 건물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정까지 봐줄 필요가 있냐는 거지. 어쩜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던지. 아무튼 난 절대 그 꼴 못 봐. 아주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내가 아주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씩씩대는 여자를 보면서 우리 딸의 복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그 집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발구역이 무산됐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죠.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소리가 좀 돌더라니. 뭐 어쩌겠어요. 늘 그렇게 좋은 결과만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저기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들었으면 미리 말이라도 했었어야죠. 지금 개발 취소됐다는 소문 돌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똥값이 됐어요. 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이봐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한 거. 그날 30분을 넘게 전화를 끊지도 못하게 하면서 사람을 들들 볶은 게 누군데? 책임은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기어이 투자 정보 알려달라고 한 본인이 져야지. 지금 누구 보고 책임 운운하는 거예요? 아이씨, 아니 그럼 적어도 개발 취소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알려주셨어야죠. 그럼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태평하세요? 나보다 손해 덜 봤다 이거예요? 내가 손해본 게 없는데 태평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줌마는 거기 투자 안 했어요? 나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 남편이 결정하지 내가 결정하는 일도 아니고. 아줌마! 아들 문제가 터졌으니 이제 딸 차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적절한 시기에 그 딸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그 딸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들 딸 문제로 저한테 연락해 난리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문자로 온갖 쌍스러운 말은 다 보내놓고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인테리어 완성 시기에 맞춰 딸과 함께 그 건물을 방문했죠. 멀리서 제가 걸어오는 걸 보고는 눈이 뒤집혀 달려나온 그 여자는 옆에 있던 제 딸을 보고 순간 흠칫 놀라는 겁니다. 잠깐, 홍주 아니야? 홍주 네가 여긴 왜? 아니, 왜 순자 씨랑 같이 있어? 아, 내가 딸 하나 있다는 말은 안 했던가? 뭐야? 딸?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이라니. 전혀, 아니, 이제 이홍주가 순자 씨 딸이라고? 아니, 분명히 제 엄마는 계모인가 싶어 그래? 내가 우리 홍주 낳았어. 애 버리고 갔다던 그 친모라고. 왜? 영영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찾았나 싶어 놀란 거야? 아니면 내가 홍주 친모라는 거 자체에 놀란 거야? 그도 아니면 설마 이게 다 홍주 제위에서 내가 만든 쇼였다는 생각에 그런 거야? 제 말에 여자는 기가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여자는 아닌지 빠르게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내 아들과 만났다 헤어진 딸, 제 말을 듣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은 아들.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건지 벼랑간 눈을 희번떡희번떡하게 뜨며 제게 달려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단 말이야? 야, 이용주, 너 설마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네 엄마 이용한 거야? 우리 딸이 어떻게 나를 이용하겠어? 내가 내 딸 위해 엄마 노릇 좀 한 거지. 홍주야, 너 먼저 올라가 있어. 너가 알 미용실인데 네 맘에 들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지금 바로 소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수정하자. 제가 딸을 2층으로 올려보내자 그 여자는 이제야 완벽하게 퍼즐이 맞았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장사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다음 계약은 없는 걸로 할게. 아, 맞다. 그리고 이 가게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딸이 보증금이랑 다 냈다던데 준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 줬다면서? 그건 따로 소송할 생각인데 그 전에 돌려줄 마음 있으면 연락해. 어찌나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보내던 여자는 그 뒤로 태세를 받고 연락해 오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뭔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풀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그 여자랑 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돈 줄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렸죠. 그도 모자라 그 한심한 전사위라는 놈은 모든 사실을 듣고 제 딸에게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증스럽게 이제야 몸은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요. 딸은 상대도 하지 않고 다음날 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죠. 그 집 딸도 계속 저희 아들에게 연락해 울고불고 난리고 자기 엄마랑 오빠 때문이면 의절하고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다더라고요. 제 딸은 수술 경과가 무척 좋고 스트레스가 없어 그런지 병원에서도 놀랄 만큼 빠른 호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암 치료만으로는 되지 않아 수술까지 온 것이었는데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환자는 처음이라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적은 저희 모녀가 다시 만난 게 기적이었어요. 우리 모녀를 가엾게 여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그저 우리 딸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해요. 지금도 행여 그 미용실로 그 두 모자가 찾아올까 싶어 제가 매일같이 나가서 감시 중입니다. 여차하면 경찰을 불러야 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모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